일단 그 2020년 게리지 컴퓨터 일반 그 강의를 하게 된 해커스 공무원의 곽욱은 강사입니다. 일단 총평하면요, 그러니까 이전 시험에 비해서 다소 쉽게 출제됐다는 얘기는 2019년 기준이에요. 2019년 정말 그 코드 기디도 이만한 그 옛날 그거에 비해서는 다소 쉽게 출제됐는데, 여전히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왜 힘드냐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일반적으로 지문 중에 하나만 확실히 알거나 하나만 확실히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근데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모든 지문을 다 제가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엄청나죠. 이게 다소 출제돼가지고 다른 전산직이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번에 국가직 먼저 봤잖아요. 국가직에 비해서는 다소 어렵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중상이에요. 제가 국가직은 뭐라고 했어요? 국가직은 중이라고 했죠. 중. 그리고 얘는 중상의 난이도를 가지고요. 그리고 킬러 문제는 6번과 13번이에요. 저 킬러 문제는 왜 킬러 문제냐면 저의 기준에서 제가 강의한 기본, 심화, 기출, 단원, 모고를 충분히 회독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6번과 13번은 그렇지 못해요. 그거는 생소한 지문이 있어요. 생소한 지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사실 4개 지문 있는 건 쉬웠어요. 4개 지문 있는 거는 왜냐하면 그 중에 생소한 지문도 당연히 있었어요. 뭐 전이학습 뭐 이상한 거 되게 많았잖아. 뭐 F1 뭐 그런 거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강의하지 않았던 내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4개가 있는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다만 어려운 거는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정말 어려웠다. 왜냐하면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좀 할게요. 자, 1번 갈게요. 1번. 1번은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 시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구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크루스칼, 하나는 프림, 그 다음에 사람의 눈. 이 모든 3가지가 다 동일한 결과이다 라고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가중치가 동일한 게 있기 때문에 절대 프림이랑 크루스칼을 쓰면 안 돼. 프림이랑 크루스칼은 가중치가 동일한 경우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동일한 경우를 다루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강의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의 눈으로 MST를 구해야 돼. 사람의 눈으로 간단하게 구해보면 이렇게 구하면 끝나요. 끝나죠? 그래서 얘는 답이 2번이다 라는 거고. 자, 문제 2번. 정말 이 문제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되게 간단히 보고 이게 버블로 해봤더니 안 되고 삽입으로 해봤더니 안 되고 선택으로 해봤더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지? 여태 기술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기술 정렬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근데 기술 정렬일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기술 정렬의 특징은 지금 자릿수가 3개니까 3개가 맞네. 그리고 얘는 1의 자리고 얘는 10의 자리고 얘는 100의 자리가 정렬이 됐겠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도 맞더라고. 얘는 1의 정렬이 정렬되어 있죠. 1의 자리. 1의 자리가 정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정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100의 자리가 정렬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기술 정렬이구나. 문제 정말 잘 냈어요. 문제 정말 좋았어요. 이거 좋았어요. 자, 그리고 요거 국가직 2021년 국가직 문제랑 완전히 똑같이 나왔어요. 그죠? 기출의 중요성 완전 똑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최대 높이는 그냥 60이고 그 다음에 최소 높이는 로그의 60이니까 상한이니까 얘는 6이 된다. 빼면은 54가 되는 거죠. 54가 된다. 그건 기출이랑 똑같았어요. 기출이랑 똑같았다. 자, 이런 거 괜찮아. 이런 거 개수 묻는 문제는 아니잖아. 개수 문제는 아니니까 괜찮아. 이건 이 정도는 괜찮아. 개수를 묻는 건 아니잖아. 문제 사고 보면은 일단 라운트리타임은 한 번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아야 되니까 기억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TCP 연결로 당연히 양방향. 왜냐하면 이게 전이중이라고 했잖아. 전이중 방식, 전이중 연결 방식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니온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라우터 혼잡 피하는 게 뭐야? 라우터 혼잡은 중간이니까 혼잡 제어예요. 혼잡 제어. 그러니까 흐름 제어는 엔드 투 엔드라니까. 중간이 아니라 엔드 투 엔드.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거죠. 그리고 리을, 문제 좋아요. TCP 헤더에서 길이 필드, 그 데이터의 길이를 나타내는 정보가 없어요. 헤더 길이만 있어요. 헤더 길이. 이거가 그 실제로는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어. 뭐라고 설명하냐면 데이터 옵셋이라고 설명되어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헤더에서 데이터까지 얼마만큼 옵셋이 있냐, 거리가 있냐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헤더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데이터까지 길이, 실제 데이터가 있는 데까지 거리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실제 헤더의 길이지. 문제 괜찮았어요? 자, 미음을 알고 있는 거지. 순서 번호와 확인 번호를 사용한다. 자, 문제 5번. 문제 5번. 문제 정말. 자, DNS, HTTP, TCP 모른다고 쳐. 이메일 서비스에 왜 TCP야? 모른다 쳐. 모른다 쳐. RTP는 아니잖아. 어떻게 맞죠? 거꾸로 얘기하면 되잖아. 3번에 RTP 절대 아니죠. 얘는 멀티미디어 전송이잖아. 실시간 멀티미디어 전송이잖아. 이메일 서비스랑 무관하잖아. 자, 근데 나머지 프로토콜이 왜 그러는 거냐면 이 경우에는 이 이메일 서비스는 HTTP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SMTP나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Gmail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Gmail이나 네이버 메일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웹브라우저 접속하는 거. 그러면 기본적으로 HTTP에서 메일을 보내려고 할 때 자, HTTP의 기본 밑에 있는 전송 계정 프로토콜은 뭐야? TCP야. 그리고 메일을 보내려고 할 때 도메인 네임으로 보내잖아. IP로 보내? 아니지, 도메인 네임으로 보내잖아. 그럼 누가 해줘? DNS가 IP로 해석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서 가는 거예요. 그거 다 몰라도 풀 수 있었어. 그거 다 몰라도 풀 수 있었어. 틀리면 안 돼요. 자, 이제부터 시작되죠. 이제부터. 이 문제는 어려웠어. 이 문제는 인간적으로 어려웠어. 왜 어려웠냐면 하나 때문에 이게 50% 확률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번에서 헤매고 있다면 그건 답이 없는 건데 3, 4번에서 헤매고 있다면 그거는 공부를 되게 많이 한 거야. 3, 4번에서 왜 문제가 되냐면 봐봐. 일단 기억에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은 CPU가 유지 상태가 될 때 그러니까 CPU를 놀리지 않는 거니까 맞는 얘기야. CPU를 놀리지 않는다는 뜻이야.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중 처리 시스템은 CPU가 여러 개니까 CPU 사이에 연결이라든지 역할 분담 같은 것들이 고려돼야 돼.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이야. 그런 거 고려가 안 되면 다중으로 처리가 안 되잖아. 자, 그리고 시그널 시스템은 CPU가 비선점이 아니죠. 시그널은 선점이잖아. 선점 맞죠? 선점이죠. 왜냐면 시그널은 라운드 로빈이니까 선점이잖아. 자, 리을 볼게요.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작업 실행에 대한 시간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선점 스케줄링 방식으로 이용해. 이게 우리가 생소한 지문이야. 요것 때문에 이게 50% 확률이야. 50% 확률. 그러니까 3번과 4번을 찍을 수 있는. 근데 이게 리을이 왜 선점이냐면 잘 봐봐. 이거를 비선점으로 볼 수도 있어. 잘 봐. 왜 비선점이냐면 내가 꼭 실행이 되니까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되잖아. 근데 선점이어야 돼. 왜냐하면 실시간이니까 꼭 필요한 애들은 실행이 돼야 되잖아. 거꾸로 선점을 해서 실행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구한테 뺏기지 않나요? 아니야. 우선순위가 내가 높으면 안 뺏기잖아. 이해됐어? 우선순위가 높으면 안 뺏기잖아.
다시 얘기할게. 선점에서 우선순위가 높으면 내가 원하는 걸 실행할 수 있지. 그래서 실시간은 선점이야. 그리고 미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의 시간에 했던 거지. 다중목적, 다중 프로그래밍은 CPU 활용 극대화하고 시분할은 응답시간 최소. 우리가 했던 거잖아. 그지? 그래서 리을이 어려웠다. 별표야. 리을이 어려웠다. 이거는 지금 다른 쪽에서 써먹을 수 있는, 충분히 쌍울통을 써먹을 수 있는 지문들이야. 잘 봐도. 자,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죠? 근데 이건 어렵지 않았죠. 이거는 그냥 개수 문제가 아니야. 옳은 걸 찾는 거야. 일단, 인위적 연속성이란 가상 주소는 연속적인 거 맞아요. 근데 물리적인 거는 연속성이 보장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 그지? 분산돼 있잖아, 얘는. 실기억 장치에서는 분산돼 있지. 연속돼 있지 않고 분산돼 있잖아, 그지? 그리고 니은은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가 높은 경우에 수행 시간보다 교환 시간이 더 많은 시간을 하면 스레싱, 요건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디귿에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동안 일부 페이지만 집중적으로 참조하는 경우에 지역성이라며 배열 순회는 공간 지역성이다. 왜 배열 순회가 공간 지역이냐면 배열은 이렇게 연속된 공간에 있으니까 내가 1000번지를 이용했으면 그 다음에 1001번지를 이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 그거를 공간 지역성이라고 했어. 별표. 그 다음에 리을이 이제 뭐가 틀리냐면 프로세스가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 집합을 작업 집합이라고 하는데 작업 집합은 최소 한 번 결정되면 그 위에 변하지.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참조하는 것마다 틀릴 수 있는 거, 참조가 틀려질 수 있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참조가 틀려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답이 3번이고. 자, 그리고 8번도 그냥 일본에서 답이 나왔죠. 스택은 동적 메모리가 아니야. 그지? 동적 메모리는 뭐예요? 얘는 힙이죠, 힙. 얘는 지역 변수잖아요. 자, 2번은 일반적인 얘기야. 디스패치는 CPU가 준비 상태에 있는 애를 골라서 실행 상태로 바꾸는 거야. 디스패치. 그죠? 그다음에 3번에 PCB, 프로세스 식별자, 메모리 관련 정보, 프로세스 중간값 이런 거 있는 거고. 다음에 4번에 문맥 교환은 그 A 프로세스에서 B 프로세스로 바뀌는 거잖아. 그거를 달리 표현해서 CPU를 점유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CPU에 내보내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받아들이는 작업을 한다. 라고 했어요. 어렵지 않았죠? 자, 문제 9번. 이것도 마찬가지야. 1번, 2번 생소하지. 그리고 4번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맞춰? 조직의 내부나 외부에 분산된 여러 데이터 소스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해서 수집하는 거잖아. 정보를 수집하는 거잖아. 정보 수집하는 건데 맨 뉴스는 그게 아니야. 얘기했잖아. 얘는 빅데이터라니까.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였잖아. 배웠잖아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1번, 2번, 4번을 맞추라는 게 아니야. 그게 무슨 상관에서 나랑 내가 저거 모르는데. 근데 3번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3번 맵 리듀스를 모르는 지문이었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고요. 저거는 우리가 몇 번 했잖아요. 맵 리듀스는. 그러니까 저 문제는 3번을 그냥 보고 찍으면 되는 거예요. 크롤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크롤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웹 데이터 수집하는 거잖아. 크롤링 데이터 수집하는 거. 로그도 이제 수집이라고 되어 있죠. 얘도 수집, 얘도 수집. ETL이 뭔지 찾아보진 않았지만 왜 찾아보지 않았냐면은 3번이 명확하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ETL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문제를 풀 때 각각을 다 아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다음에 난도한 보장도 없고 그렇게 중요한 지문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ETL 영어 단어를 보세요. extraction. 아, 어떤 데이터에서 추출해가지고 변환해서 다시 어떤 로딩하는 거구나. 추출이 뭐예요? 수집한다는 얘기잖아요. extraction이란 단어가 추출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답이 3번이 된다. 문제 10번. 마찬가지예요. 1번, 2번, 3번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알 수 있는 내용은 요거밖에 없어. 그리고 얘를 몰라. 얘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해? 4번으로 바로 와. 4번에서 뭐로 되어 있어? 회기 뭐야? 회기 지도학습이야. 배웠잖아. 지도학습이야. 분류회기. 문제를 잘 보세요. 분류회기. 자, 문제가 좀 어려웠죠? 근데 4번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니까. 2번, 3번을 내가 모르는 게 무슨 문제가 돼? 의미가 없는데 2번, 3번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4번을 알고 있는데. 자, 2번은 이건 알아두는 게 좋아. 일단 기계학습 모델의 성능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맞나요? 그거에 사용되는 것 중에 F1 점수라는 게 있어. 이건 알아두는 게 좋아. F1 점수라는 게 있어. 아, 기계학습 모델 중에 성능 기준으로 F1이 사용되는구나. 근데 그 안에 사용되는 그 인자가 정밀도랑 검출률. 이거는 그 해석되는 거마다 틀려. 그냥 프리시즌이랑 그 다음에 리콜이라고 보는 게 좋아. 프리시즌, 리콜.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F1 점수에 프리시즌과 리콜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 그리고 이제 그게 뭔지는 좀 이따 알려드릴 건데 그거는 이제 한번 보고 잊어버리면 돼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까지 나오잖아. 누구 못 맞춰. 자, 3번에 보세요. 전이학습이 있어. 전이학습. 전이학습은 뭐냐면 학습 데이터를 전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인식하려고 새로운 학습 데이터, 학습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잘 되던 거를 갖고 와서 전이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어. 그리고 이제 트럭이 있어. 다 모델이 틀려. 그러면 자동차에서 사용하던 그 모델을 갖고 와서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만 해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야. 그럼 새로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새로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이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전이 학습이야. 전이. 자, 뭐라고 되어 있어? 치매 환자의 내 영상 분류를 위해서 기존에 잘 만들어진 영상 별표. 기존에 잘 만들어진 영상 분류 모델. 이거야. 이걸 전이한 거야. 이거를 전이한 거야. 요거를. 기존에 잘 만들어진 영상 분류 모델을 전이한 거야. 이해됐지? 그거를 전이한 거야. 근데 전이학습 알아두는 게 좋아. 얘는 어디 사용돼? 얘는 딥러닝에 사용돼. 중요하지? 요거는 가치가 있어. 요건 가치가 있어. 요건 가치가 있어. 딥러닝 알지? 가치가 있어야. 자, 요거 보세요. 한번 보고 잊어버려. 이거 좀 헷갈려. 그러니까 프리시즌이랑 리콜은 두 개가 반대야. 프리시즌이랑 리콜은 서로 이렇게 보수야, 보수. 왜 보수냐면 서로 반대야. 그러니까 볼까? 프리시즌은 실제로 눈에 내린 날의 수를 모델이 눈을 내릴 거라고 예측한 날로 나눈 값이고, 리콜은 반대야. 모델이 눈이 내릴 거라 예측한 수를 실제로 눈이 내린 날로 나눈 값이야. 이해됐어요? 반대.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확률이 50%지. 확률이 50%지. 실제 나오면 확률이 50%잖아? 그지? 외울 필요 없어요. 자, 문제 11번. 문제 11번은 사실은 이 문제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는데 강의는 안 했어. 강의는 안 했다. 왜 안 했냐면은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안 했어. 그러니까 7급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이라서 안 했어.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 개념 모델에서 그 다음에 논리 모델로 바꾸는 거잖아. 그치? ER 다이어그램에서 릴레이션으로 바꾸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그 5개의 규칙에 대해서 5개의 규칙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5개의 규칙에 대해서는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 시험에 나온 건 세부 규칙에 나온 거야. 세부 규칙.
정확하게 하면 우리 그 기본서의 3-1 세부 규칙 3-1에서 나왔어. 아, 문제가 어려웠어요? 세부 규칙 3-1에서 나왔어. 세부 규칙 3-1은 뭐냐면 1대 n의 관계를 갖고 있으면 1대 n의 관계를 갖고 있으면 얘를 여기다 포함하고 관계를 여기다 포함하고 그리고 요 상대변 이쪽에 있는 기본키를 갖고 와서 이쪽에 집어넣어서 기본키를 만든다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이거만 기억하면 돼. 화살표만 기억하면 화살표만 만들면 돼. 화살표만. 그러면 판매처에 뭐 들어가? 판매처에 공장명 들어가야 돼. 그지? 그리고 뭐 들어가야 돼? 수량 들어가야 돼. 끝. 요게 여러분들 기본서의 3-1 규칙이야. 기본서의 3-1 규칙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볼게요. 병행지요. 락킹, 요거 볼까요? 자, 요거는 괜찮았어요. 기억에 로크는 하나의 트랜잭션의 데이터를 접근하는 동안에 다른 트랜잭션의 그 데이터를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거 맞죠? 로크 잠근다는 뜻이잖아. 록. 그리고 니은의 트랜잭션이 로크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해당 트랜잭션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데이터에 대한 언로크를 실행해야 돼요. 그죠? 언로크를 안 하면 다른 애들이 접근할 수 없으니까. 언로크를 해야지. 항상 언록을 해줘야지. 그리고 디귿에 로킹의 단위가 작아질수록 별표. 로킹의 단위가 작아질수록 로크의 수가 많아져서 관리가 복잡하지만 병행 수준은 높아져. 일반적인 내용이죠. 자, 니을이 뭐가 틀렸냐면 요거는 2018년 국가직 문제를 응용했어. 2단계 로킹 규약에 봐봐. 그때 지문이 뭐라고 나왔었냐면 2단계 로킹 규약을 적용해서 계속 락을 걸면 개착 상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근데 뭐라고 했어? 락을 계속 걸면은 언락을 걸어야 이제 예방을 하는 거지. 락을 걸면 계속 점유하고 있으니까 교착 상태가 더 심해지는 거잖아. 다시 얘기할게. 리을은 그러니까 직렬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2단계 로킹 규약을 적용하는 건 맞지만 교착 상태 발생을 예방할 수는 없어. 왜냐면 락을 거니까. 이해됐어요? 락을 거니까. 요게 그 문제야. 그 문제. 응용, 기출에 대한 퀄리티 있는 분석이 필요해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해하고 있는지. 자, 13번. 요거 어려웠어요. 요거. 딱 하나 때문에 50% 확률로 어려웠어. 50% 확률로. 왜 어렵냐면 기능 점수 우리가 알고 있지. 우리 강의도 했었고 많이 했었어요. 자, 기억 봐봐. 기억.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의 수를 수치로 정량화해서 소프트웨어 규모를 산정하는 거 맞죠? 이거 맞는 얘기야? 자, 니은 장난쳤죠? 내부가 아니라 외부야. 외부야. 장난쳤어. 외부. 얘는 틀렸어. 자, 디귿 응용 패키지 규모 산정, 품질 생산성 어디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었어? 그러니까 얘도 맞아. 문제는 리을 때문에 고민했어. 제가 안 가르쳐준 부분이야. 리을 때문에. 기능 점수 산출 시에 적용되는 조정인자는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반영해. 그러니까 조정인자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능 점수가 나왔어. 기능 점수가 100이야. 100이면 이거를 150으로 할지 아니면 50으로 할지를 결정하는 거야. 뭐에 따라서?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서. 시스템의 특성은 뭐냐면 그런 거야. 뭐 안전성을 고려를 할 거냐, 분산 처리를 고려할 거냐, 뭐 그런 거거든. 그거에 따라서 점수를 조정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개가 답이 2번이 되는 거야.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14번은 사실 얘도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은 별로 사실 1번 보고 좀 타격이 와가지고 통합 테스트는 이제 모듈 모아가지고 통합해서 테스트하는 건데
인터페이스 올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1번 제끼고 2번 제끼고 3번 제끼고 4번 딱 봤더니 뭐야? 기초 경로 뭐야? 다른 건 보지도 않았어. 기초 경로 문분 조분 다기. 기가 기초 경로잖아? 뭐야? 화이트 박스.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봤더니 다 화이트 박스더라고. 다 화이트 박스야. 조건 기준, 루프, 논리 위주 다 화이트 박스야. 다 박스야. 그래서 1번 봤더니 통합 테스트는 지금 생각해 봤더니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통합해서 결국엔 통합된 거에 대한 인터페이스, 입출력을 봐야 되잖아. 그래서 인터페이스 관련 오류가 있는지 찾는 거구나 라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테스트의 목적은 일반적인 내용이죠.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화이트박스는 내부 논리를 보는 거니까, 내부 구조를 보는 거니까 논리적 구조를 본다 라고 맞출 수 있었다. 자, 문제 15번. 여러분 혹시 하는 얘기인데 이거 모고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모고랑 완전 동일한 문제야. 동일. 숫자만 틀려. 숫자만 틀리고 완전 동일한 문제야. 이거 어떻게 풀어? 8K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메모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가로 세로인 거고,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8K잖아. 그럼 얘는 몇이죠? 2에 13이잖아. 그지? 2에 13승.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디코더가 들어가. 그러면 여기 뭐가 있으면 돼? 13이 있으면 돼. 그럼 여기가 얘가 MBR이야. 그리고 얘가 MAR이야. 중요한 건 디코더가 들어간다는 거지. 그 얘기인 거고. 자, 레이드. 자, 1번, 4번, 5번도 볼 필요가 없죠. 레이드 3은 뭐라고? 바이트 단위야, 바이트 단위. 그리고 얘는 비트 단위는 레이드 2야. 강의 시간에 누누이 했던 거죠. 자, 1번 레이드 1은 디스크 미러링 맞죠? 디스크 미러링 하는 거 맞죠? 미러링 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레이드 4는 블록 단위 맞죠? 블록 단위. 그리고 레이드 5는 분산 저장 맞죠? 분산 저장한다. 그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말이 있어. 디스크 접근 속도가 향상되지는 않지만 뜨기 동작 지연 시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뭔가 헷갈릴 필요가 있는데 요 지문은 맞아. 요 지문은. 여러분들 설마 레이드 3을 선택해 놓고 비트 바이트는 맞다고 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 접근 속도 요걸 틀렸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 저거는 맞아. 왜냐하면 이게 바이트 단위로 스트라이핑이 되잖아. 바이트 단위 스트라이핑인데 얘가 동일 위치에 스프라이트 돼요. 스트라이핑이. 동일 위치, 그러니까 각 디스크마다 동일 위치라는 거잖아요. 동일 위치이기 때문에 얘네가 갖고 있는 구조상 동시에 안 되는 거야. 동시에 입출력이 안 되는 거야. 동시에. 그런 구조 때문에. 그래서 디스크 접근 속도가 향상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쓰기 동작 시 지연 시간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요건 없는 지문이잖아. 이거는 통상적으로 쓴 지문은 아니고 우리가 영어 위키피디아를 참조하면 보이는 지문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걸 이제 분석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조금 고급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게리직을 준비한다면 필요하지만 게리직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필요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HLOOKUP이랑 그 다음에 VLOOKUP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얘가 11이 돼 있어요. 11이면은 여기쯤 위치되어 있는 거잖아. 10과 11 사이잖아. 그러면
11이면 얘보다 작은 것 중에 가장 큰 수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10을 선택해, 10. 그러니까 얘를 선택하는 거죠. 얘를 선택하는 것 중에, 얘를 선택하는 것 중에 세 번째니까, 이 구조상에서 세 번째니까 이렇게 세 번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딱 걸리는 거 20이죠. 그리고 VLOOKUP은 나죠, 나. 나에 대해서, 죄송해요.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걸리는 애니까, 네 번째에 걸리는 거니까, 예,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해요. 이거는 딱히 외우고 있지 않아도 그냥 대충 눈치로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18번. 왜냐면 지금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죠. 왜냐면 나머지 두 문제는 영어니까 영어는 풀지 않고 요거까지만 이제 할 건데 1번에 답이 나왔죠. 인터프리터는 함수 단위가 아니고요. 라인 단위요, 라인. 줄이죠, 줄. 한 줄 단위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이죠. 맞죠? 2번의 컴파일러는 고급 언어로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나 어셈블리로 맞죠. 3번의 어셈블러는 어셈블리로 작성된 거를 기계어로 바꾸는 거 맞고 4번의 프리프로세서는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수행하기 전에 원시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샵 디파인이라든지 아니면 샵 인클루드 같은 애들을 의미하죠. 여기까지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직렬을 준비하신다고 가정하면은 이 내용 중에 건질 만한 애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점수는 생각하지 마.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점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점수는 생각하지 말고 다른 직렬을 준비한다고 하면 만약에 계리직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자신의 공부 방향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리직 그 공부 방향을 어떻게 하냐면 확실히 알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용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준이 지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쭉 수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계리직, 그 다음에 국회직, 이런 식으로 되잖아? 국회직, 그 다음에 국가직, 그 다음에 지방직, 그 다음에 이렇게 군무원,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그 각각에 맞는 전략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개수를 구하는 문제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상관없어. 다른 것들은 그냥 맞출 수 있잖아. 어떻게든 맞출 수 있잖아. 근데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모든 지문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라든지 아니면 기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완벽히 분석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하나라도 모르면 내가 문제를 맞출 수가 없잖아.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